like that nervous look on your face when you're starting to think that you're talking too much. I like how we just met and I'm not even slightly afraid to be opening up. But we could go all in. We could be loved by the end of the night. Sitting here talking, kissing your lips and I'm coming alive. Or we can start running, make a list of ways that the time just isn't right. Or we could go all in.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의 인기 모델이죠. 자, XC40인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T4 모델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볼보 전동화 기술을 다양한 모델에 쓰고 있고, 현재 XC40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자, 10kWh급 전기 모터가 과연 XC40의 능력을 얼마나 바꿔줄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XC40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장착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한데요. 과거 저희가 테스트했던 모델은 R 디자인 트림이었죠. 이번에는 인스크립션 트림입니다. 범퍼와 그릴, 휠에 멋을 낸 것이 R 디자인이었다면 인스크립션은 한층 차분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디자인이 더 끌리시나요? 실내도 같습니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구성이 다른 볼보 모델과 동일하죠. 커다란 수납 공간을 비롯해 뒷좌석 시트 옆에도 수납 공간을 두는 등 작지만 알찬 공간 활용성을 갖고 있는데요. 잠시 XC40의 공간을 확인해 볼까요? XC40에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사용됩니다. 과거엔 기계식이었는데 이제는 바이와이어 기술이 사용된 전자식을 씁니다. 이외에 360도 전방위 카메라와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 뒷좌석 열선 기능도 들어갑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 제품이고요. 이 밖에 다른 점으로는 휠 디자인 변경 정도가 눈에 띕니다. 안전사양은 잘 갖췄죠. 특히 이 모든 안전 기능들이 트림 구성에 상관없이 모두 탑재됐다는 점은 장점이 됩니다.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품은 XC40의 완성도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보 XC40, 자, 뭘로 유명하죠? 네, 엄청난 대기로 유명합니다. 크로스컨트리 V60과 더불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1년의 기다림,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소비자분들께서 판단할 문제인데, 자, 4천만 원대에 접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SUV, 물론 장르로 봤을 때 소형급에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구성 그리고 기능성, 이런 점들로 본다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멘텀 모델을 타고 장거리
이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현재는 인스크립션 버전이죠. 자, 앞서 잠시 나왔겠지만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볼보 모델들은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쓰죠. 그것과 비춰 바라본다면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보통 고음이 조금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저음이 좀 더 많이 부각되는 편입니다. 특히 미드베이스 쪽이 조금 강하죠. 저희 담당 PD가 이제 좀 음악 쪽에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아쉬움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균형감 측면에서 저음이 좀 더 세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약간은 비트 있는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이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좀 순서가 달라졌죠. 자, 그럼 이제부터 XC40 한번 달려볼까요? 자, 현재처럼 고속화 도로에서 달리고 있을 때, 이때는 사실 기존과 현재 모델 간의 차이를 크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엔진 출력만 놓고 보더라도 뭐 별 차이가 없죠. 엔진은 2리터를 바탕으로 197마력, 센터토크 30.6kg 포스미터로서 상급 엔진 대비 수치적인 성능은 다소 떨어집니다. 자, 상급의 B5 250마력을 내죠. B6 300마력을 내죠. 여기에 이제 리차지로 가게 되면 엔진 출력만 약 이제 317? 20마력 요 전후 정도의 성능을 내는데 현재는 수치적으로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차체를 갖고 있는 XC40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기존 T4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자, T4 모델 물론 부스트 자체를 많이 쓰는 터보 엔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부스트를 띄우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고, 소위 터보렉이라고 하죠. 반면 현재는 저속에서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다른 볼보 모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차체가 작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소위 모터발이라는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효율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점인데요. 저속에서 처음 움직일 때 뭔가 전기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모터 특유의 느낌을 쉽게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토스탑이 작동할 때, 이때도 전기 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 온오프 때 불필요한 그런 진동도 많이 걸러져 있죠. 과거 대비 아이들 RPM만 보더라도 750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저속 구간에서의 정숙성 향상, 그리고 엔진의 반응성 향상, 이 부분을 꼽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발진 가속 성능에도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과거 모델, 이 정혜인 씨가 광고에 이제 출연하면서 썼던 그 차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제 촬영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일반유만 꾹꾹 눌러 담았고 그 때문에 점화시기가 대폭 빠져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고급유로 돌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죠. 반면 현재 모델 저속에서 발진할 때 전기 모터의 도움을 확실히 받고 있고, 그 덕분에 발진 가속 성능 상당히 빨라졌죠. 다시 볼까요? 자, 7.7초대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사실 뭐 상급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수치적인 부분에서 엔진 파워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실제 효율 부분에서는 더 낫다는 것을 잘 입증해내고 있죠.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감에 있어서도 모터의 도움을 받는 만큼 더 나은 그런 만족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볼보의 그 많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 가운데 저희가 꼽는다면 XC40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내주고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핸들링 측면, 자, 핸들링도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 가운데 볼보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유럽 태생 자동차들이 대부분 그런 이점들을 갖게 되는데 볼보 역시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는 4륜 구동 시스템이 매칭되어 있는데 평상시 차가 주행할 때 나는 느낌은 전륜 구동형의 SUV 느낌, 그 느낌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동 배분을 해주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다른 타사의 상급 모델 같은 그런 이제 구동 특성을 보여주진 않지만 어쨌든 안정감을 취하면서 연비를 이끄는 부분, 여기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행 연비는 시속 100km를 기준으로 대략 15
정말 잘 나오는 경우는 이제 리터당 18km까지 볼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라면 4륜구동 모델, 거기에 2리터 터보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SUV이기 때문에 공기저항에서도 약간의 불리함이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볼보 XC40 제동 성능도 볼까요? 자, 우선 타이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이 타이어로 피렐리의 P0를 사용합니다. 자, 볼보의 각 모델들을 봤을 때 뭐 컨티넨탈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타이어를 쓰죠.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능 좋은 여름용 타이어를 쓴다는 점입니다. 현재 XC40도 P0를 쓰죠. 통상 고성능 모델에서 쓰는데, 볼보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제동에서도 크게 받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동거리 35m대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정도 되는 최근 모델에서 기대할 수 없는 성능인데,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제동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타이어가 바뀌어서 이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타이어를 장착하게 될 경우 제동 거리도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이제 차를 세팅할 때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오이 타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각종 안전장치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차를 타시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서머 타이어를 계속 써주시고, 겨울철이 됐을 때 아무래도 서머가 좀 불리하긴 하죠. 4륜구동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요, 이랬을 때는 뭐 사계절이 되었던 윈터 타이어가 되었던 그와 같은 솔루션을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핸들링 성능도 무난하고, 물론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게 되지만 자세 제어 장치의 개입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편이라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자세 제어 장치의 제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뭐 이거는 좀 큰 언더스티어가 나면서 사고 위험성까지 갈 수 있게 되지만, 사실 이 일반적인 이런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 차를 가지고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정말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긴급 회피 상황이라든지 이때 이 차가 나름대로 제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스테빌리티 차원에서도 별다른 아쉬움은 없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숙성, 앞서 이제 이 저속에서의 정숙성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정숙성도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앙부를 기준으로 38dB 정도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가솔린 모델로서는 충분히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거 모델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이제 뭐 모멘텀 그리고 이제 인스크립션, 요 두 가지 모델을 놓고 일단 비교를 한다면 저희는 모멘텀만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인스크립션 버전으로 갔을 때 고급화되는 장비들이 몇 개 있죠. 하지만 기본형에서 제공되는 장비 역시도 아쉬움을 주지 않는 만큼 가성비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예산을 더 보태서 조금 더 나은 그런 구성을 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모멘텀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승차감, 사실 이제 타이어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자, 볼보 모델을 타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압에 조금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데, 규정 공기압보다 이 공기압이 많아질 경우에는 특히 리어 쪽이요, 승차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특히 통통 튀는 그런 현상이 느껴진다면 공기압을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도 처음 차를 테스트했을 때, 요즘같이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오전에 공기압을 설정했을 때, 오후에 했을 때가 크게
이 편차가 커지게 되는데, 네, 그로 인해서 승차감 저하가 커진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인 승차감 성향은 유럽차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단함을 추구하지만 이 댐퍼가 눌리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부드러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능과 승차감 이 두 가지 부분을 나름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뭐 차량이 거동이 커지거나 했을 때 바디롤 억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승차감도 이 정도는 좋은 편이고, 물론 휠베이스가 다른 모델보다는 짧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는 어떤 수치적인 부분이 만들어내는 한계라는 점은 있지만, 이 정도의 급에서 어떤 차체에서의 강성감,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네,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하체 부분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 나무랄 것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이제 일부 소재들 나름대로 뭐 잘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소재들, 네, 물론 이제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저렴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눈에 띄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런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만난 볼보 XC40. 자, 오랜만에 만나는 모델인데 여전히 좋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 차를 타고 제가 장거리 투어를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만족도가 좋았는데, 자, 디젤 SUV를 타게 될 경우 두둑한 토크감 때문에 이 움직임이 있을 때 상당히 편합니다. 하지만 가솔린 엔진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속 구간에서, 네, 이때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모델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이점을 가장 크게 키워낸 만큼 현재 이 10kW급 모터를 쓰는 볼보 모델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표하고 싶네요. 자,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일부 소재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을 해주면, 물론 이제 하드 플라스틱의 사용량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촉감적인 부분, 네, 이런 것들을 만회시켜 줄 수 있다면 좋겠고, 향후에 하만 카본 시스템도 물론 젊은 취향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균형감이 좋은 그런 BMW 사운드 시스템, 바우스 앤 윌킨스죠, 그 시스템까지를, 네, 적용할 수 있다면 인스크립션 언어가 간든 그런 만족도가 대폭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 덕을 가장 톡톡히 보고 있는 볼보 XC40 B4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행 다닐 때.